친구와 아무 생각 없이 나눈 대화 한마디, 가볍게 나눈 대화 때문에 곤란한 적 있으신가요? 자신은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전화번호까지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리한 약점이 잡혀 유독 어떤 사람에게 절절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끝장날 만큼 충격이 큰 것,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말하고 난 뒤 걱정할 약점은 말하지 마라. 사람을 사귀려면 어느 정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먼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대와 친해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말을 할 만큼 상대를 믿는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도 그 마음에 감동해 마음을 열고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순간에 가까워집니다. 학창 시절 때의 이런 경험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대학이나 회사에서도 친해지고 싶은 동기나 상사도 이런 방법으로 가까워지곤 합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술자리는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감추고 싶었던 가정사나 자신의 결점을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 친해지고 싶으면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난 너와 친해지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센 척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란 대부분 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보이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상대의 경계를 풀고 푸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참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까지입니다. 그토록 좋았던 사람도 원수가 되고 믿었던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몰랐던 상대의 다른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아픈 부분을 말했던 걸 절실히 후회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는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560대가 되어도 과거에 친구에게 말했던 것이 족쇄가 되거나 상대가 입을 뻥끗할까봐 걱정하다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괴감, 개인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가까운 친구가 되는 우호적인 방법으로 진정성이 있어 내나 지금이나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약점의 수준과 범위에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약점,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모조리 말해버려 문제가 생깁니다. 말할 때는 정말 후련합니다. 어디서도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라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장난이 아닙니다. 다 말해버리고 나면 상대가 내 우군이 된 것 같고 좋은 자가 된 것 같아 든든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들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어준다는 고마움도 있지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움도 억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약점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나와 상대를 위한 해법입니다. 말하고 난 뒤 걱정할 약점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진정성이 범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모든 날 것을 다 말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돌고 돌아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친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은 지혜입니다. 그들도 어른들로부터 들어왔고 살아봤더니 그렇더라는 증명과 확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할까요? 말하고 싶어 힘들거나 의지할 곳이 절실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쓸데없이 말했다고요. 말할 당신은 편했지만 그 이후 불편해집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상대에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 등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친구는 상담사가 아니라고요. 자신과 친구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할 짐을 지우지 말라고요.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고 친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어서 하는 말. 연인 사이에 헤어지는 일은 흔합니다. 서로가 싫어서 헤어졌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연당한 거라고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자기 추측을 사실이냐 말하고 다닙니다. 친한 사이라서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만이자 오지랖입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입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만들고 키웁니다. 지어서 하는 말은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일지라도 남의 이야기는 사람을 거칠수록 덧붙여지고 과장됩니다.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확인도 안 한 채 이를 믿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마저 생깁니다. 절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자기 추측이라고 말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듣는 사람은 추측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스토리만 기억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 남습니다. 결국 나는 말을 지어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신공격성 발언. 친하다고 말까지 확 내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인신공격성 발언은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구 부모는 또는 자식은 너무 불쌍하겠다며 말을 함부로 하거나 외모 지적을 넘어 비하를 하고 만날 때마다 외모로 놀려대면 어떨까요? 처음엔 친구니까 그냥 받아줬지만 짜증이 납니다. 때론 인신공격을 날카로운 비판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를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감정 공격이나 감정 배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말을 절제할 줄 모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하면 딱 손절당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